이 TMR의 근로자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TMR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여야 되고, 만약에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돼서 위에 있는 뭐 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괴롭혔을 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TMR이라고 하는 텔레마케터는 일반 보험 설계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 설계사는 주로 외부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하죠. 근데 이 TMR들은 외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영업을 하고, 그것도 전화로 영업을 하고, 근무 시간도 보통 9시부터 6시입니다.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다 이런 이슈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TMR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안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보고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안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한 3가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하면 14일 내로 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반면 사업자는 이게 TMR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여야 되고, 만약에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복지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자에 준하여 복지를 해야 됩니다. GA에 일반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거랑 동일한 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그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MR이 근로자인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돼서 위에 있는 뭐 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괴롭혔을 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반면 근로자가 아니라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판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이 판례는 상담원 TMR을 가지고 영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게 근로자다 이래서 기소가 됐어요. 퇴직금 안 줬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근로자로 보인 거고 어떤 부분이 근로자로 보이지 않은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판례입니다. 이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판례인데요. 이 앞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겠는데, 피고인 사업주죠. 이 사람은 근로자 24명을 사용해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돼가지고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는 그런 사안이었죠. 관련 법리를 보겠습니다. 관련 법리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중요하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청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말한 것들이 이제 근로자성의 징표인데 이 모든 것을 갖춰야지 근로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에 개별 사안마다 일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일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겠죠. 근데 과연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서 어느 만큼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가 어떻게 사실관계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보겠는데요. 결론은 이 사건은 TMR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아니라고 봤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한시적으로 이게 3개월입니다. 기본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 근로자라는 의미죠. 근데 기본급을 받았어도 이게 한시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란 취지입니다. 이 근로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본인의 영업수익 중 일정 비율 한 30에서 3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3개월 이후에는 상담원들의 성과가 부족하여 기본 보장 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비율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고 지급받는 보수의 상한선이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담원들은 매달 지급받는 수입이 달랐으며 별다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TMR들이 한 초기에 한 3개월 정도는 고정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근로자로 볼 수가 없는 게 초기에는 바로 영업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성과금만 가지고 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에 어렵기 때문에 뭔가 시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급을 한 3개월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근로자를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 기간 중에 대부분이 성과급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근로소득세 안 내고 사업소득세 냈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하나의 징표는 맞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근무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사안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게 출근한 상담원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일부 배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고객 정보 분배 시점까지 출근한 상담원들에게는 고객 정보를 나눠주고 그 이후 출근한 상담원들에게 분배할 고객 정보가 부족한 탓으로 보이고 늦은 출근에 대한 제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출퇴근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이 TMR들은 DB를 통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늦게 이제 근무를 하면 DB를 못 받습니다. TMR 측은 이게 이제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게 출근을 했다고 제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DB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먼저 온 사람들 위주로 DB를 주다 보면 늦게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DB를 못 준 거다. 이거는 늦게 온 거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번째를 보겠는데요. 이 상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이 상담원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스크립트를 제공받는 등 업무 매뉴얼 교육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TMR을 근로자를 주장하는 측은 이게 업무를 주의 감독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그러나 이는 새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상담원들이나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안내로 보이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시나 간섭 없이 상담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스크립트를 받았지만 이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일 수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업 성과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준 거고 또 실적이 안 나오는 분은 네가 잘 못하는데 이런 가이드를 보고 하면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배려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판례가 저는 이 TMR 근로자성에 대해서 잘 설명한 판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TMR의 근로자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한 징표가 있으신 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TMR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회사의 TMR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이 판례가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변호인이 필요한 부분, 아니 또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